이제는 머슬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3대 머슬카 중 하나였던 챌린저와 카마로는 전동화를 선언했고 또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머슬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머슬카라는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내연기관 엔진을 품은 머스탱은 환경 규제에 이러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A beautiful day, a Mustang day. Ford Mustang. Practical enough for this. 머스탱, 미국의 머슬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차량은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자회사의 팔콘 모델의 세시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 1세대 머스탱은 폭발적인 인기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석유 파동으로 인해 2세대와 3세대 머스탱은 급격한 다운사이징을 겪게 되었고 비인기 모델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폭스바디 머스탱에 대한 노스텔지아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말이죠. 이후 화려하게 복귀한 4세대는 다시 한번 머스탱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고 5세대에서 다시 한번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인 6세대, 그리고 지금의 7세대 모델을 이루기까지 또 한 번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 변화를 꾀했고 이 차는 그 성숙해진 디자인의 결과물이죠. 맞습니다. 2.3L 에코부스트 모델, 5세대 6기통 모델과 6세대의 2.3L 모델에 이은 7세대 2.3L 모델이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8기통이 아니면 머슬카가 아니다, 머스탱이 아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차는 이렇게 319마력의 괜찮은 힘을 오로지 이 뒷바퀴에 전달합니다. 실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핸드브레이크입니다. 전자식이지만 특별히 드리프트 모델을 위해서 이렇게 레버식으로 만들었죠.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이 12.4인치의 대형 계기판과 이 13.2인치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차를 타는 순간 확연히 요즘 차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다양한 비주얼의 계기판을 제공합니다. 저는 특히 트랙 모드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외관의 모습은 수려하기 그지없습니다. 6세대와 매우 닮아있지만 7세대만의 레트로스럽고 남성적인 라인들이 돋보입니다. 특히 헤드라이트의 DRL은 너무 이쁘네요. 또 이 뒤쪽의 네 발의 배기구가 드디어 2.3 모델에도 적용이 되면서 더 강인한 뒷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휠하우스 안쪽을 꽉 채운 브레인보 브레이크는 그 성능만큼이나 꽤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행 성능도 강력할까요? 핸들링이 일단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전 세대의 6세대 모델도 2.3L 모델의 경우 엔진이 더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핸들링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코너를 살짝만 돌아보면 그때에 비해도 훨씬 더 좋아진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아졌네요. 엔진이 또 꽤나 좋아졌습니다. 전작은 291마력의 힘을 냈는데요. 지금의 에코부스트 모델은 319마력의 힘을 냅니다. 자그마치 28마력이나 높아진 건데요. 그만큼 가속력도 더 빨라졌겠죠? 실제로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모드에 두고 기어를 다운시프트를 해준 다음 밟아볼까요? 재밌네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속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고요. 분명히 규정속도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 친구는 40토크가 넘는 힘을 내는데요. 40토크 중반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5단에서 지금 80km인데요. 5단 80km에서 밀어붙여도
우와. 이 정도입니다. 와, 진짜 빠르네요. 딱 80에서 95까지 정확히 15km를 가속해 봤는데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아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약간의 터브렉이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 이미 스프럽이 된 상태에서 4단에서 5단 고속에서 이렇게 단수를 물리고 가속을 했을 때에는 터브렉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머스탱의 5.0 모델 당연히 훨씬 더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당연히 훨씬 더 차가 빠르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합리적이고 연비도 나쁘지 않은 2.3L 모델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힘을 내준다? 이 정도의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보여준다? 아,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점은요, 바로 이 차의 배기입니다. 이 배기음 하나가 정말 4기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묵직한 배기음을 냅니다. 이렇게 밟아보면 지금 트랙 배기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속 코너를 몰아붙였을 때도 상당히 재밌네요. 지금 트랙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도 조금 더 쫀쫀하게 제어가 되면서 이렇게 재밌나요? 저는 머스탱에서 이렇게 핸들링이 재미있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속에서 범프를 거르거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범프를 만나게 되면은 범프를 걸러주는 느낌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전 세대 모델과 거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요, 사실상 페이스리프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뭔가 전 세대와 또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스탱이라면 흔히 겪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름이죠.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빨간색 주중입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연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 10단 미션인데요, 물론 일상생활 주행하기에는 단수가 높을수록 연비도 좋아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RPM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뭔가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업시프트를 할 때 반박자 넣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다운시프트는 오히려 이렇게 바로 다운시프트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건 10단 미션에게 크게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10단 미션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연비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매뉴얼 모드에 두고 다운시프트를 하게 되면 재빠른 다운시프트와 함께 가속이 시작되죠. 이 가속은 정말 명품입니다. 이렇게 규정 속도 내에서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토크가 충분하고 마력이 충분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배기음까지.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고 꽤나 합리적인 차량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나 머스탱이 가지고 있는 8기통과 4기통 모델 모두 경쟁자는 점차 사라지고 있죠. 이 차는 2.3L 모델 기준 5,990만 원이면 차 키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8기통 모델은 7,990만 원이죠. 전 세대 모델에 비해 꽤나 비싸진 가격이지만 여전히 차량 성능 대비 매혹적인 가격이죠. 이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전기차의 시대로 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내연기관 엔진을 품은 머스탱으로 낭만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버라이드였습니다.